두 번, 세 번 가잖아요. 깨질 가능성이 커요. 아 뭔가 이제 이들이 나겠구나. 조용해요. 그러니까 두 배가 오른 거죠. 그쵸? 잊으셔야 돼요. 갑자기 일주일 만에 팔리는. 네. 이거는 부동산 타이밍은 신의 영역이라고 해요. 신의 영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티마우스의 백창권 리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동월 리얼터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아주 웃음이 가득해서 어디 가는 것 같아요. 좋은 데를 잘 다녀오시고. 네, 저 지난달 어떠셨습니까? 지난달에는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그 거래는 뭐 좀 계속 있긴 한데 뭐 특별히 뭐가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은 똑같다. 아직은 똑같다. 네. 제가 이제 뭐 숫자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번 달에 프레이저밸리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서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일단 데이존 마켓, 그러니까 내놓으면 팔리는 네. 날짜가 1월달 40일이었는데 갑자기 2월달에 20일로 줄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줄은 거죠. 그래서 아직도 뉴 리스팅은 더 많고 아직도 인벤토리 많지만 팔리는 거, 세일즈 볼륨이 꽤 올라갔어요. 그래서 578에서 789로 갑자기 올라가서 작년에 못 팔았던 저희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팔리는 그런 거가 됐고, 근데 또 같은 랭리인데도 타운하우스 팔렸는데 콘도는 보러 온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좀 이렇게 좀 위치가 좋고 가격이 괜찮은 거는 기다렸다가 사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뭐 다른 지역 썰이나 뭐 이런 쪽은 아직 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엔 요건 약간 랭리 지역에 사는 거가 아닐까. 약간 프레이즈밸리 중에서도 요즘 좀 핫한 그런 동네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조금 팔리는 수가 좀 늘어나고 팔리는 날짜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프레이저밸리는 조금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가능성, 뭐 아직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긴 뭐하고 가능성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얘기는 모르겠어요. 랭리 쪽 코키틀럽 쪽은 아직 모르겠고요. 이쪽 벤코 쪽은 모르겠고, 랭리 쪽은 제가 얘기를 들은 게 그 저번 주에 그 손님이 그 어떤 썰에 있는 타운하우스를 계약하러 가셨는데 거기 디벨로퍼 있는 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랭리에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거가 갑자기 엄청 바빠졌대요. 근데 그 랭리에 지금 그래서 그래? 랭리에 근데 저도 저 다른 손님을 사드렸는데 되게 저희는 좋은 가격에 사드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닌 것 같던데 그랬더니 지금 분양하는 거 위주, 그리고 아주 새 거 위주로는 지금 갑자기 2월에 엄청 팔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뭐 8월 달에 집 사실 분을 살짝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동안 남아서 막 뭐 프로모션 많이 해준다는데 거기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하나 남았다고 막 그랬더니 보니까 그런 타운하우스 위주로 조금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나. 그리고 특히 랭리 지역에. 그렇죠. 결국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좋은 가격이면 팔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좋은 가격이 제가 눈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가격이 시세에 내놓으면 무조건 팔려요. 근데 내 가격이 높으면은 시세보다 높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고요. 코키틀람도 마찬가지로 지금 버나비도 그렇고 모든 뭐 다른 포트무디 다른 데도 그렇고 시세에 맞게만 내놓으면 쇼잉이 있어요. 근데 내놨는데 쇼잉이 없다. 그럼 시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가격을 재고를 해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어쨌든 쇼잉이 계속 있으면 결국은 오펀 들어올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든 팔릴 거예요. 근데 쇼잉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은 그 가격은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 정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힘들죠. 그거보다 이제 저희가 셀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왜냐면 현실적인 가격을 말씀드리기가 셀러분들은 너무 충격을 받으시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마켓이 떨어졌는데 그걸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너무 이게 또 차라리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지금 업사이즈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 내가 좀 싸게 팔고 싸게 하면 되지만은 그냥 순수 파시기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아픈 마켓인 특히 거죠. 이제 다운사이징 하시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제 좀 싼 집이 있어서 거기에 서브젝트 세일로 오퍼를 썼는데 거기는 팔리고 우리 집 내는데 안 팔리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업사이징 하는 분은 좋은 시기인 것 같고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한테 조금 힘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저번 주에 계속 안 팔렸던 물건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계속 어쨌든 그랬고 그 손님도 어쨌든 산 가격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다시 만났어요. 현실적으로 이제 파시고 싶으니까 얼마, 그래서 얼마를 드렸는데 이분 이제 워낙 좋으세요. 주인분들이 워낙 좋으시고 너무 착하신 분들이라 이분들 오히려 걱정을 하시는 게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이렇게 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 아니라고. 이게 작년 공시가 대비 팔린 거 대비 했을 때 이거 그냥 시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물론 다른 그 건물에 있으신 분들이 갑자기 쭉 떨어지니까 조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이 이렇게 나를 보면 어떻게 하나? 이걸 내가 이렇게 싸게 내놓으면 다른 주민들한테서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못할 짓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손님들한테 가격을 제시하는 거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헐값에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요. 꼭 사셔야 된다면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3년 5년 이상 가지고 계실 거라면은 높은 가격을 고사하셔도 되고, 하지만 1년 안에 이거를 처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면은 지금은 현실적인 가격, 그 말인즉슨 시세에 맞춰서 내놓으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특히 또 이번에 어려운 거는 다른 집들은 공시지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제가 리스팅하려는 집은 공시지가 거의 안 내려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변 집들은 네. 많이 떨어졌거든요. 팔린 네. 집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작년 공시지가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공시지가 10,000불 떨어졌는데 10,000불만 미쳐서 내놓는 되지. 근데 다른 집들은 50,000불, 60,000불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리스팅을 못 하고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죠. 그런 분들은 좀 제가 힘들어요. 사실 맞아요. 힘들고 이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꼭 파셔야 되는데 그 제가 지금 사실 걱정입니다. 네. 정원 사장님, 네. 지금 현재 렌트 세입자를 아직도 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3분 중에 2분은 구했고 한 분도 구했는데 지금 갑자기 물난리가 나서 그분들이 4월 초 1일 날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 그분들이 못 들어오게 되면 그분 포기하고 다시 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얘기 좀 해야 될 게, 버크마운틴의 그 밑에 베이스멘트 투베드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이사를 오시고 싶으신 투베드 보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몇 개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연락 꼭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갑자기 세입자 새 가족이 나가게 돼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2월달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사람을 구한다는 게 힘들고 그래서 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다 나갔던 집들인데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마음 죽이면서 200불, 250불까지 내는데 안 들어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받았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그런 사고 파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렌트 시장이 적어도 200불에서 300불은 떨어졌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던 이번 2월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우리 세입자들이 고마웠는지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던, 한 번도 몇 년 동안 뭐 속썩이지도 않고 정말 계속 꼬박꼬박 돈도 잘 내주시고 인사도 가끔 해주셔서 내가 참 복을 타고 태어났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또 다른 분들은 가격을 내려도 렌트가 안 들어온다고, 특히 이제 저쪽 지역 밑에 지하실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내가 사는 지역이 좋아서 내가 한 거지, 또 내가 저쪽에 있었으면 또 이게 구할 수 힘들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다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렌트 구하기가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 셀러분들이 지금 되게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이걸 과연 지금 파느냐 아니면 렌트를 다시 올리느냐. 네. 근데 되게 어려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렌트 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지금 렌트를 턱 줘버리면은 여기 또 BC주 렌트 값 함부로 못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잘못 걸려버리면은 이거 그냥 이 낮은 가격에 렌트가 그냥 스톡이 돼버리니까 되게 딜레마에 빠지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파시기엔 또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2.3%인가 2.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200불, 300불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250불 밑으로 했다 그러면 뭐 내년에 올려봤자 뭐 3, 40불밖에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5, 6년, 7년 있어야지 다시 옛날 원상태로 되는데 뭐 그거야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거. 왜냐면 지금 저도 마찬가지 원래는 팔 계획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내놓으면 도저히 나온 것도 너무 많고 도저히 내가 이렇게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뭐 취득세 뭐 이렇게 빼면은 남는 게 없어서
아이, 그냥 또 옛날처럼 좀 버티다가 다시 내놔야지라고 생각해서 다 집어넣거든요. 네. 근데 아마 저 같은 심정을 가지신 분이 꽤 많지 않을까라고 그럴 생각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사람이라는 게 물론 정말로 예전부터 제가 손님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이런 와 너무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다 잘 가는 거예요. 내가 렌트를 하고 기다렸더니 이자도 뭐 안 오르고 그대로고 뭐 집값도 더 떨어지고 뭐 시장도 더 슬로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다 가요. 그러면은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모든 세상이 일어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잖아요. 만약에 렌트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무언가 은행에서 몰게지 룰이 바뀌어 버리거나 이자가 올라 버리거나 뭐 가격은 오르지 않고 뭐 시장이 바뀌어 버리고 뭔가 더 나한테 안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치명적이에요. 근데 우리 그냥 내 집 사놓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첫 집, 특히 내가 살 집은 내 조건이 이 사정이 내가 환경이 주어졌을 때 가능할 때 좋은 가격에 잘 좋은 집을 사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뭔가 타이밍을 노린다. 이거는 부동산 타이밍은 신의 영역이라고 해요. 신의 영역. 그거를 잘 타면은 정말로 뭐 요즘에 뭐 TV에도 나오듯이 뭐 무당들이 나와서 뭐 그럴 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내가 가능할 때 가장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율 몇 프로 받으셨나요? 왜냐하면 리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이제 컴플리션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니까 몇 퍼센트 받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모기지 이율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행에서 저번에 3.8, 후반대. 3.9 받으신 분 제가 그때 통화 한번 했었고, 근데 이제 좀 이제 이 힘드신 분, 예를 들어서 약간 인컴이 좀 힘드시거나 이런 분은 4.2, 4.3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거는 이제 그분이 어떤 인컴을 가지시고 어떻게 프루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은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3년짜리를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왜냐면 4년이나 5년 것보다는 3년이 더 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직접 은행은 안 가봤지만 손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3년짜리 픽스드 레이스로 3점 후반대 아니면은 4점 초반대로 하신다고 전 들었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하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뭐 리뉴얼이냐 아니면은 첫 몰게지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말씀하신 대로 은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액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엄청 많은 금액을 내가 가진 이런 인컴에 비해서 많은 너무 약간 불안하게 간다 하면 당연히 은행에서도 높게 잡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좀 더 뭐 초이스가 많겠죠. 자, 그러면 뭐 요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찌됐건 이제 봄마켓의 시작이잖아요. 3월부터. 네. 오픈하우스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확실히 오픈하우스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픈하우스 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리스팅했을 때 한 9팀이 왔었거든요. 포켓트림 하우스였는데, 그래서 오빠가 들어올 줄 알고 30분이나 넘게 본 사람이 있어서 근데 오빠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오픈하우스는 하지 않고 주말에 이제 보고 나서 가격을 내려야 할지 계속 이걸 지키고 갈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것 같은데, 확실히 작년에 했을 때보다는 손님들이 많아졌고, 또 이제 바이어 입장에서 오픈하우스를 가면 옛날에는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 적어도 코끼트림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서너 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오퍼가 들어왔을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조금 관심이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저도 같은 게 희망 고문 같아요. 지금 희망 고문. 그러니까 작년에 포트모디 어떤 하우스를 했을 때 또 같은 집인데 너무 쇼잉이 없었는데 올해 딱 내놨더니 저도 첫날에 막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첫날 이튿날에 해서 10팀 넘게 오고 많이 오고 뭐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막 또 물어보면 뭐 항상 물어봐요. 이렇게 셀러가 날짜는 어떻게 가능하냐. 모티베이트. 뭐 그리고 뭐 가격은 어느 정도 되게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뭔가 이제 이들이 나겠구나. 오빠가 라고 들어오겠구나.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러고 제가 셀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런데 조용해요. 네. 손님한테 오빠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안 그렇죠. 들어오고. 그러니까 왠지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그리고 뭐 콘도도 마찬가지고 콘도 같은 경우는 가격을 쫙 떠왔더니 10팀 넘게 온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계속 물어봐요. 막 물어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래 놓고는 다음날 또 전화 한 번 더 보러 가도 되느냐.
뭐 오케이 올라가서 또 보여줬어요. 그래도 안 써. 또 전화가 왔어요. 한 번 더 봐도 되니? 그래서 와라. 왔어요. 안 쓰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험상 그 리얼터님도 그렇겠지만은 살 사람은 이것저것 너무 많이 재지 않아요. 이게 내 집이다 싶으면 딱 그 감이 오기 때문에 막 너무 근데 막 3번 4번 계속 오고 한다. 그거는 이 사람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돼도 좀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 왜냐면 네. 제 경험상에 제가 이제 바이어 입장이라도 손님들이 집에 관심이 있다가도 2번, 3번 가잖아요. 깨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친구들 데리고 가. 자기 부모님 데리고 가. 그렇죠. 그러면 갈 때마다 보는 사람마다 이 완벽한 집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거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아 저것 봐 저기 나중에 저거 별로야. 뭐 저기 햇빛 많이 들어와 더워. 말도 안 되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서 이제 깨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뭐 지인을 데리고 다시 한번 간다는 자체가 내가 이 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100%.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한테 제가 봤을 땐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기보다는 나쁜 얘기 나쁜 얘기를 듣고 싶고 그래서 확실히 이 집을 그냥 놓고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포기하고 그렇죠. 싶은 거예요. 네. 만약 그분들 좋은 얘기 해줘도 이 사람은 안 살 거예요. 네. 그 오히려 저는 이제 가격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이번에 요즘 또 시간 많아서 AI한테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높았던 가격 때가 이제 2021년이었거든요. 2022년 3월 달인데 그게 프레이저 밸리 같은 경우는 그 인덱스라고 하잖아요. 그 에버리지 뭐 아파트가 다 합쳐서 한 거가 128만 2천 불이었어요. 근데 그게 2016년에는 60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2배가 오른 거죠. 그렇죠? 2016년에서 2022년까지 6년 사이에 2배가 올랐는데 그 사이에 이제 2018년 19년에 약간 모기지율이 4%가 정도여서 약간 슬로우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77만 8천 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작년이 95만 1천 불이고 지금이 92만 4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2022년이 올라가기 전하고 2018년 사이보다 조금 더 올라 있는 상태라서 에버리지 모기지율이 4%였었던 2018년 19년대가 77만 8천 거의 80만 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92만 불이니까 거의 그것보다 한 12만 불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2020년 때보다는 한 15만 불 떨어졌으니까 약간 그 중간 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이자율이 높다고 왜냐면 옛날 2%는 불가능한 그렇죠. 거였는데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 시장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슬로우한 것 같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게 지금 92만 불짜리가 정말 80만 불대까지 10만 불이 더 떨어지면 싸다고 생각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 정말 사람들이 또 막 엄청나게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정말 제 자신한테 궁금한 건 올해 정말 얼마나 떨어질까 그리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 가장 큰 퀘스천 마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떨어지는 걸 보면 지난달하고 올해하고 별로 떨어지는 것도 없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봐도 별로 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제 피크 때랑 지금 이제 인덱스를 해보면 12%에서 15%밖에 안 떨어졌어요. 생각해보면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집 같은 경우는 한 20만 불, 30만 불 떨어지니까 와 되게 많이 떨어졌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계산해보면 15%밖에 안 떨어진 거야. 제일 비싼 많이 거보다. 떨어지는 그러면 200만 불짜리는 30만 불 떨어진 거라고. 사람들한테는 이게 별로 안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옛날에 한 5년 전에 샀던 사람들은 4년 전에 샀던 사람들 2%였는데 4%도 내고 왜 사? 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막 그래 다시 사야 돼 이제 싸니까 이제 사야 돼 라고 할 정도까지는 안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켓이 금방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조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그 세일즈 액티브 레이쇼를 보니까 0.9에서 0.11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한 달 차이니까 그 뭐 잠깐일 수도 있지만 근데 항상 말때 12% 20%가 밸런스 마켓이잖아요. 11%는 물론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도 밸런스 마켓이라는 우리 설
동원 저기 조셉 리얼터님의 말이 맞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밸런스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았다라고 그냥 말하는 바이어 게 마켓도 아니고 셀러 마켓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이어가 더 많이 고를 그렇죠. 수 있고 이제 에버리지 10년보다 리스팅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고를 수 있다는 건 있지만 솔직히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집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직도 바이어 작년에 못 사서 아직도 못 사시고 있는. 왜냐면 아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요라고 아직까지 말씀하시거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가격이 싸지도 않고 내가 마음에 드는 집도 안 나왔고 그래서 아직 안 죽이는 거지 그렇다고 바이어가 없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오면 멀티 오퍼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어 마켓도 아니고 셀러 마켓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이어가 확실히 가격을 떨어졌다고 못 느끼는 것 같이 셀러도 못 느껴요. 왜냐하면은 너무 비싸게 나와 있는 매물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바이어와 셀러들은 팔린 가격을 보기보다는 나와 있는 가격을 보는 게 더 많잖아요. 어쨌든 저희처럼 팔린 가격을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봐 아직 안 떨어졌네. 다 비싸게 나와 있네. 그럼 아직 저점 아니야. 셀러분들은 셀러분들이 이거 봐라 아직도 저렇게 비싸게 나와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왜 싸게 팔아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듯이 셀러가 이거를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 가격이 지금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작년부터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부터 팔리는 집들은 벌써 시세로 맞춰져서 팔리고 있었어요. 지금 팔리는 가격도 그 시세대로 팔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셀러분들이 결국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시세에 내놓으시겠죠. 물론 그 사이에 어떠한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어떠한 뭐 이벤트가 있어서 갑자기 가격이 다시 치고 올라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느 순간에서는 셀러분들이 조금 힘을 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옆에 팔리는 집들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게. 그럼 당연히 그 시세로 내려와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서 바이어들도 이제 좀 이런 집들이 낮은 집들이 나오네. 나온 집들의 가격이 제 가격이 나오네 하면은 바이어들이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언제가 되느냐가 문제죠. 모르죠. 여름이 될지 가을이 될지 그렇죠. 내년이 될지 내년이 모르기 될지 때문에 모르죠. 이제 작년에 못 파셨던 분들이나 작년에 내놓으렸다가 안 내놓으신 분들이 아직도 연락이 오거든요. 올해 내놔야 돼요. 저는 말을 못해요. 이게 시장이 아직 갑자기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사실 3월 달이 제일 핫한 달이에요. 근데 지금 맨날 비 오고 뭐 집 팔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원래 3월 달이 좋거든요 해놨다가 지금 연락을 못 드린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3월 달이 생각보다 지금 막 잘 팔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계속 비 오고 내년 뭐 다음 주에 또 눈도 온다고 그래서 원래 리스팅 하기로 했던 거를 지금 1, 2주 다 미루는. 왜냐면 날씨 좋을 때 또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그래도 오픈하우스 때 막 비 오면 사실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니까 손님들한테는 죄송한데 일주일씩 미루자고 해가지고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셀러분들이 그 너무 영광의 그 옛날을 잊으셔야 20년, 돼요. 21년, 22년을 네, 생각하시지. 잊으셔야 돼요. 그 낮은 이자 그리고 막 멀티오퍼드로 내놓으면 팔리고 높은 가격이 그 영광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네, 그래야지 지금 시장이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7년 만에 한국 나가서 건강검진도 좀 하고 그러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올해는 안 가고요. 한 1, 2주 갔다 올 거기 때문에 또 갔다 와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하여튼 건강검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건강검진 전에 절대로 음식 조심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잠 잘 자고 네. 특히 간 수치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기운 받아서 다시 오기로 기다리겠고요. 네. 하여튼 3월달 뭐 크게 나쁜 달 아니니까 뭐 4월달에 또 좋은 또 달이 될 수 있으니까 또 좋은 얼굴로 좋은 뉴스 가지고 다음 달 마켓 업데이트 또 다시 뵙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